새벽 2시 응급실이었습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이 실려오셨어요. 보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찍했어요. 저녁도 잘 드셨는데? 하지만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어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혈관은 이미 20년 전부터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죽상동맥경화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이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들은 이것만 끊으면 고지혈증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음식을 무조건 나쁜 음식으로 단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 조절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식이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고지혈증이 왜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혈압처럼 두통이 오거나 당뇨처럼 피곤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채로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이 혈중에 많아지면 혈관 벽 안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지방 덩어리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걸 플라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벽에 쌓이는 기름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라크가 쌓일수록 혈관 안쪽이 좁아지고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이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면 그 자리에서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 그리고 60년 넘게 진행된 프레밍엄 심장 연구는 모두 LDL 콜레스테롤 상승이 심혈관 사건의 핵심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 일찍 심혈관 질환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위험이 2~3배 높을 수 있어요. 60대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식사를 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특히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께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핵심 파트입니다.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곱창과 내장류입니다. 곱창, 막창, 대창, 간, 염통. 우리나라에서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이 왜 고지혈증에 문제가 될까요? 미국 농무부 식품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소곱창 100g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은 약 300mg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는 고위험군의 경우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2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곱창 1인분이면 그 기준을 가볍게 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내장류에는 포화지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은 포화지방 섭취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곱창은 보통 고온에서 굽거나 볶아서 드시잖아요. 고온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일부 생성될 수 있는데 WHO는 트랜스 지방을 심혈관 건강에 가장 해로운 지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창을 드실 때 술을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내장류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혈중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곱창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혈관 위험이 높은 분이라면 섭취 빈도와 양을 상당히 줄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 달걀 노른자 과다 섭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달걀은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80에서 200mg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없어요. 오직 노른자에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달걀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하루 한 개 정도는 심혈관 위험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식이 가이드라인은 심혈관, 고위험군의 경우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주의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자마에 발표된 식이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관한 메타 분석에서도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심혈관 사건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자료에서도 고위험군에서는 달걀 노른자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LDL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달걀 자체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니 걱정 없이 드셔도 돼요. 노른자가 포함된 달걀이라면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일주일에 2-3개 이하로 줄이시는 것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 견과류 과다 섭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과류는 건강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오메가3도 들어있으며 폴리페놀과 섬유질도 있어요.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프레디메드 연구에서도 견과류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사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오늘 주의해야 할 목록에 포함됐냐면요. 과다 섭취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견과류 30g 한 줌 정도의 양이 약 170에서 200kcal입니다. 이 칼로리가 어느 정도냐면 밥 반 공기에 가까운 열량이에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고 한 봉지씩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과하게 드시면 총 열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이것이 중성지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에서 파는 가공 견과류, 특히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거나 설탕이나 꿀로 코팅된 것들은 나트륨과 당 섭취를 늘립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에도 부담이 되고 당이 많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견과류를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단,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 가공되지 않은 무염 제품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많이 드셔야 오히려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끊어야 할 것만 말씀드리면 섭섭하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삼치, 청어.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는 심혈관 건강을 위해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큐얼레이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도 오메가3 섭취가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워 드시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면 불필요한 지방이 추가되니 조리 방법을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하루 3g의 귀리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강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도 유사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아침 식사로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불려서 드시거나 오트밀죽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가공 오트밀 제품은 설탕이 들어간 것들이 많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콩과 두부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이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이 고지혈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널 오브 누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25g의 콩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약 5에서 6%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식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LDL 감소 효과로는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서 단백질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불포화 지방산은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어요.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LDL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레디메드 연구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심혈관 사건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 올리브 오일도 지방이기 때문에 열량이 높습니다. 하루 한두 큰술 정도를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식단 이야기를 드렸으니 운동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운동이 혈관 건강에 왜 도움이 될까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DL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와 미국 심장협회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혈관 건강을 위해 주 5회 이상 하루 3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느긋한 산책 속도가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에요. 옆 사람과 짧게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주 5회, 하루 30분을 목표로 하시되 처음에는 10분씩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세요.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심폐기능을 자극하고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무릎이 괜찮은 분들은 꼭 활용해 보세요. 수영과 자전거도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심폐기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권장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셨다가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 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식단과 운동 외에도 함께 관리하시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3개월 단위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괜찮다고 혈관이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만이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3개월에 한 번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른 주기로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AHA는 심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개선 중 하나로 금연을 꼽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절주 또는 금주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수면 7시간에서 8시간을 확보하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이것이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혈관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고 이것이 LDL 상승과 혈관 염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취미 활동, 명상, 규칙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가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WHO, AHA, 그리고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사항들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68세 여성분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셨어요. 곱창 모임을 줄이고 주 2회 생선을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귀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LDL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졌고 담당 의사로부터 혈관 상태가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분이 특별히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신호 없이 혈관을 조금씩 좁혀갑니다. 하지만 지금 끊으면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꾸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곱창 한 번을 줄이고 그 자리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와 약의 시작, 조절, 중단은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과 운동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지혈증으로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